네, 혜란님, 이낙연, 이준석이 공동대표로 있는 개혁신당이 합당 일주일 만에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준석이 인사들의 영입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정권을 달라 이렇게 이낙연 대표 측에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측에서는 이준석이 목리를 부린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혜란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이낙연 측은 이준석이 그렇게 할 줄 몰랐나? 당연히 예견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어떤 존재는 하던 짓을 계속해요. 이준석이 언제 양보하는 거 봤어? 양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 유치원생만도 못한 거야. 다 지 뜻대로 해. 유치원생도 조금 철이 든 애는 엄마 회사 가야 돼. 그러면 좀 떼쓰다가 네 그러거든. 받아들이거든. 근데 양보란 걸 모르잖아. 언제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이준석은? 누구랑도 그걸 못하잖아. 대통령한테 각 세우고 여당 모든 의원한테 다 각 세웠어. 그리고 나와갖고도 나이 든 분들한테도 중진 원로한테도 다 들이받고 단 한 명한테도 안 줘. 다 자기가 다 옳고 자기가 맞고 자기가 다 인정받고 다 가져야 돼.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개혁신당의 당원들이 탈당하는 건 유호정 의원 탓이야. 개혁신당 초기에 있지도 않은 멤버. 이런 식의 의식을 가졌어요. 의식이 되게 어리지. 그래서 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야. 위대한 유씨가 나타난 이유가 그거예요. 의식이 어린 사람, 아주 약자 마음이 세고 그런 사람은 올바로 자기 마음을 쓰지를 못해. 자기 역할을 똑바로 못해. 그러면 자기 역할을 똑바로 못하는 그런 사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애 모든 부분에서 어떤 곳에 가도 다 무리를 일으키고 폭망시키는 거야. 뭐 좋은 대학을 안 나와서 뭐 공부를 못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하버드대 나왔잖아. 그치? 그렇죠. 소용없는 거야. 그거랑 의식은. 자기 마음을 잘 운용하는 의식이 수준이 높아야 뭐 어떤 머리 공부에 학벌이나 이런 게 없어도 잘 돌아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정치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잘하는 사람 지금 한 명도 없으니까 거기 열애로 하고 만약에 요리계에서 잘하는 백종원 네. 같은 분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다른 데로 갔다. 난 잘할 거라고 봐. 그 사람의 의식이거든. 또 경제 부분에서 잘하던 사람 그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자기 역할을 해. 자기 역할을 잘하는 의식이거든. 자기 역할을 먼저 올바로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게 의식 수준이 높고 그게 마음 공부된 사람이고 자기 마음을 자기 역할에 맞지 않는 마음이 올라오면 딱 알아차려서 교정하는 힘이 있는 어른이거든. 이준석 대표는 그게 전혀 없는 사람이야. 초딩도 안 돼. 내가 한심한 거야. 처음 이 위대한 주제 하면서 일관적으로 비판한 사람 중에 하나지. 네. 의식 자체가 너무 어리니까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큰일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조직을 망치고 나라를 망쳐. 나란 일을 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조직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개인이 하는 일을 하라고 그랬어. 저 사람은 개인의 톡톡 튀는 창의력으로 프리랜서 같은 개인 일을 해야지 결코 남을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직도 만들 수가 없어. 다 필패인 거야. 그거를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이낙연 대표가. 그리고 합당한다고 할 때 내가 미쳤구나. 누구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괜히 자기한테 그 체면만 구겨. 또 이낙연 대표를 공격할 때 사람을 엄청 수치 주면서 마구잡이로 공격할 거거든. 어른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같이 하면 수치만 당해. 똥물만 튄다 이 말이야. 멀리 피해야 될 사람이야. 상대를 아예 안 하잖아.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상대 안 하잖아. 이 사람이 들어오라고 막 손짓을 해도 이준석이. 알기 때문에 그래. 딱 어떤 인간인지. 그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이낙연 대표. 얼마나 애기의식인지 그분도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거야. 어떻게 보면 정치계에. 자기의 그 의식을 키우기 전에는 사실은 이 문제뿐이 아니라 클리스만 감독 같은 경우도 운동은 잘하잖아. 축구를 예전에 엄청 유명했었다며.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고 무리를 일으켰을까? 의식이 아주 어린 거예요. 의식이 잘못돼 있는 거야. 자기가 우리나라랑 계약해서 여기 우리나라에 상주하면서 한다고 했어.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그거부터가 위반인데 계약 위반은 둘째치고 상주하라고 해서 계약을 해서 상주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상주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하려면. 감독은 한 명 한 명 선수들을 전부 다 알아차려야 되거든. 어떤 의식인지, 어떤 역할을 잘하는지. 그래야 거기서 전술과 전략이 나오고 이길 수가 있어. 대한민국의 축구계를 짊어졌으면 대한민국 축구계를 이기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는 거야. 그냥 돈에 꽂혀 있어. 자기 역할은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축구를 반석 위에 올려놔서 자기가 인정받고 이런 게 없는 사람이야. 아주 어린 의식이야.
그리고 전적이 있어. 미국에서도 80억 위약금을 받았대. 그런데 그때도 왜 그분을 감독으로 그러니까 모셨는지 정몽규 참. 축구협회장이 물러나야 되는 거지. 저렇게 부적절한 사람과 뒤로 무슨 어떤 커넥션이 있고 꿍꿍이가 있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야. 바보가 아니라면 전적이 안 좋은 감독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참. 그때도 안 좋아서 80억 위약금 받고 그때도 웃으며 떠났대. 그러니까 어떤 댓글 단분이 이랬어. 두 번 웃고 차라리 계약 기간 안 채우니까 몸은 편하고 돈만 챙기고 창조 경제다. 네. 본인의 입장에서 돈벌이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자기 역할을 똑바로 못하는 거지. 축구계를 성장시키고 축구인들로부터 사람과 존경받는 감독이 되겠다는 그게 자기 역할의 직분인데 그걸 못하는 의식이라고. 의식이 문제지 축구를 못해서 못하나. 내가 축구에 대해서 논평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댓글이 달렸어. 축구를 모르면서. 모르는데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 자체의 기량이나 기술을 그렇게 잘 아는 클리스만이 그럼 잘했어야지. 왜 저렇게 똥보르잖아? 마음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래. 어느 분야든 기본적인 원리인 마음을 알려주는 거지. 내가 기량을 가리키는 겁니까? 기량이 안만 좋아도 제대로 선수들을 관리를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와 별개지. 그 테크닉적인 기량과 실제 자기 마음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 의식이 다예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정치인으로서 몇 년을 살았는데 기량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테크닉적인 거야 있겠지.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하지만 마음의 역할 자체를 똑바로 못하니 이 지경이 되는 거 아니야. 당 하나가 지금 신당 창당한 지 봐. 총선까지. 일주일 잘하면 내가 총선까지 간다고 했잖아. 근데 일주일 만에 벌써 사단 나잖아. 의식이 이런 애기야. 남하고 화합도 못하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이 의식이 높아야 잘 되는 거야. 백종원 같은 분도 요리를 잘해서 아니 그분보다 요리 잘하는 사람 많을걸? 예. 그치? 근데 그 테크닉이 문제가 아니야. 의식이 자기가 할 역할을 뚜렷이 알아. 그래서 요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렇게 돈도 벌고 성공하는 거야. 성공하는 사람은 의식 수준이 높은 거야. 의식 수준이란 공부한 정도나 지식이 아니야. 까막눈이라도 의식이 높은 분이 있어. 남과 잘 소통하면서 내가 어떤 역할인지 알 때. 내가 엄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아빠로서, 감독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알 때 그게 의식 수준이거든. 그걸 못할 때 아무리 사소한 기술이 있어도 다 폭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국민은 그 의식 수준을 올리는 공부를 해야 되지. 대학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얼마나 좋은 대학이 많고 뭐 하버드까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일하는 거 봐. 엉망이잖아요, 정치계가. 정치뿐이 아니라 스포츠계도 이제 이 지경이네. 오늘 보니까 윤 대통령도 아니 기존에 자기가 과학기술계 R&D 예산을 삭감해서 무리를 빚어놓고 이제 무슨 생활비를 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꼭 필요한 R&D 예산까지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그치? 네. 불필요하고 낭비되니까 그걸 줄이려고 해서 그거에 질타를 받았어.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했다고. 그러더니 뭐 이제 이공계생, 대학원생을 몇십만 원 대주고 뭐 110만 원 생활비를 박사를 대주고. 생활비 대주면 과학기술계가 발전합니까? 그런 이상한 정책을 써. 그건 뭐냐면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그 정책을 써나 봐야 돼. 너무나 표심을 노렸다는 생각이. 네.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뺏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지.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보고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움받아도 할 걸 한다고. 근데 미움받아도 할 걸 한다는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움받아서 표 뺏길까봐. 막 선심성 정책은 남발하고 본인이 내로남불이지. 예전에 전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했어. 포퓰리즘으로. 제일 문제다. 이렇게 문제로 얘기를 국민 혈세 낭비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자기 정부 부처에서 쓰는 예산 줄이고 본인들의 특활비 줄이고 외유성 관광한다고 논란되는 그런 해외 관광비 줄이고 이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 다 내비두고 엉뚱한 예산 줄이더니 그러더니 이번에는 엉뚱한데 또 혈세 퍼주고 있네. 참 이게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나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너무 실망하고 진짜 급하니까 저렇게 똑같이 구네 전 정부와. 그럼 뭐라고 얘기할지 난 궁금해 앞으로. 이재명 대표도 내로남불. 윤 대통령도 내로남불. 거기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까지. 네. 자기 역할을 똑바로 못하는 마음이니까 김건희 여사도 너무 부적절해. 국민적으로 미움받을 것 같으니까 숨어서 무슨 잠수 탑니까? 나타나질 않아.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한다는 행보가 국민이 보기에 꼭 필요한 행보도 아니야.
사실은 꼭 필요한 행보가 뭐예요? 신년에 인사드리는 거, 국민께. 그걸 빼먹으면 안 되지, 영부인으로서. 암만 미움받아도 나 같으면 그러겠네, 나와서. 제가 국민들께서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알지만 신년에는 꼭 인사드리고 싶었다고. 밉더라도 제 인사 받아달라고. 내가 할 도리라고 하면서 인사해겠어. 아, 도대체 미움받을까봐 두렵다고 그때는 필요할 땐 나오지도 않고 대통령이 호래비도 아닌데 혼자 인사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짠한 게 저거는 아닌데 싶더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KBS 대담 끝나고 미움 안 받겠거나 싶으니까 튀어나와서 꼭 필요한 행사거나 영부인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유가족한테 뭘 편지를 보내고 방문을 하고. 너무 이상한 거야. 그게 영부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행보입니까? 마음으로 볼 때? 그거는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아기가 숨어있다가 이제 엄마한테 혼 안 날 것 같아. 튀어나와서 하는 행보야. 너무 부적절해. 마음으로 자기 역할을 몰라서 너무 부적절한 행보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영부인, 대통령, 정치인, 스포츠맨 전부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마음으로 할지를 뚜렷이 알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상한 거야. 생각할수록 크리스만 감독은 너무 약이 오르는 거야. 실실 쳐웃으면서 1년 반이라고 연봉이 20몇 억이라는데 100억을 가져가. 그게 말이 된다고 봐? 지난번 미국에서도 80억을 가져가고. 그런 에고의 버르장머리는 혼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송해야 돼. 왜냐? 우리나라에 상주하겠다고 계약을 했대. 상주도 안 했대. 계약 위반이잖아요. 도대체 그런 여론의 질타가 있을 때마다 결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결과를 보답했어, 이 등신 같은 놈아. 아우, 정말 개새끼도 그런 개새끼가 없어. 자기 역할 똑바로 못하는 인간이 가장 미워. 아주 죽이고 싶어, 정말. 게다가 패배 책임도 선수들한테 안 줘. 떠넘기는. 그리고 왜 실실 쪼개고 웃는 거야. 귀시야되게 면상을 10대를 날리고 싶어. 병신 새끼 정말. 요 근래 그걸 가장 아니, 화나는 일이었어요.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뭡니까? 왜 소송 안 해? 전 세계적으로 문제더만. 클리스만에 대해서 욕하고. 네. 전 세계적으로 욕을 처먹게 해야 돼. 소송을 꼭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소송하는 기간 내내 기사가 나와서 전 세계인이 알아야 돼. 클린스만 같은 인간은 다시는 쓰면 안 된다. 뭐가 문제인지 알아서 매장시켜버려야 돼. 저런 새끼는. 자기 역할 못하고 돈이나 뜯어내려는 바퀴벌레 같은 인간이에요. 저런 새끼를 매장시켜야지. 아, 정치인들 특검하면 고소고발하고 지랄하대? 그러다 왜 이럴 때 가만히 있을 병신 새끼들아. 고발해버려야지. 그래갖고 매장시켜야 되는 거야. 자기 역할을 똑바로 못하는 죄를 짓는 인간은 매장시켜야지. 그걸 세금으로 돈을 준다고? 정몽규 회장이 다 내시고 옷을 벗으세요. 응?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이야, 축구협회는. 국민들이 이렇게 열받게 만드는 무용지물이잖아.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 국민을 기쁘게 하려고 축구협회가 있는 거지. 축구 안에서 굶어 죽습니까? 기분 좋으려고 하는 축구를 이렇게 망쳐놓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자기 역할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항상 가장 큰 죄가 자기 역할을 마음으로 뚜렷이 알지 못할 때, 잘 못할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을 살 때 내가 막 화를 내고 미움 쓰고 그런 거 괜찮아. 여러분은 툭하면 그래. 미움 쓰면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클린스만 같은 인간한테 그럼 미움 써야지.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래야 돼? 정말. 그게 미움이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똑바로 못할 때 그게 미움인 거야. 그래서 옆에 사람 힘들게 할 때 자기 역할을 똑바로 마음으로 하는지 보셔야 돼요. 첫째, 자기가 자기 역할이 어떤 게 있으며 엄마, 아빠, 직장인, 상사, 부하 직원 몇 가지가 있으며 그 역할을 할 때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는지 그 마음을 느껴보고 그 마음을 못 쓰면서 귀찮다고 안 하는 게 있는가? 내가 피하고 외면하는 게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돼. 그리고 고집 올라오고 하기 싫은 마음 올라올 때 딸려가면서 안 하고 나 편할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 아니 선수들 보는 게 귀찮고 자기 대저택에서 돈 많아서 놀고 싶으면 계속 처자빠져서 놀지 왜 한국까지 와서 지랄이야. 그게 감독입니까 그게? 그리고선 처웃고 있고 국민적으로 공부는 사잖아. 뇌가 자폐아 같아요 그런 분. 다시는 축구계에 발목 붙이게 매장시켜야 되는 거야. 하늘에 미움이 올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움 받더만. 그래서 가장 하늘에 분노를 사고 미움 받는 게 자기 역할 못하는 거야. 우리 구독자님들도 자기 역할 똑바로 하나 봐야 돼. 나는 성질 더러운 건 용서가 돼도 자기 역할 못할 때는 정말 그런 사람은 그 하늘의 분노를 사는 사람이야.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